수진아, 나는 너를 낳아주진 못했어. 하지만 내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내 머리를 묶어주던 모든 순간이 나한테는 세상의 전부였어. 62세 최현숙이 35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 서울 변두리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현숙에게는 자랑스러운 딸 수진이가 있어요. 35세가 된 간호사 딸이죠.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35년 만에 나타난 남편의 형 최강일. 65세의 이 남자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애, 내 피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 아니냐? 불임이라는 절망 속에서 35년 전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혈액형 검사에서 드러난 의혹, 병원에 나타난 낯선 할아버지, 그리고 결국 터져나온 35년간의 거짓말. 엄마, 저 누구예요? 딸의 절규에 현숙은 무너져 내렸어요. 진실을 알게 된 수지는 집을 떠나고 35년간 쌓아온 모녀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흔들립니다. 과연 혈연보다 진한 사랑이 존재할까요? 35년간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모녀의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침 8시 최현숙은 미용실 셔터를 올렸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상가의 한 귀퉁이, 현숙이네 미용실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오늘도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미용실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의자 3개, 거울 3개, 그리고 오래된 드라이어 몇 대가 전부였지만 현숙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이곳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만져주며 살아왔거든요. 언니, 일찍 왔네. 옆집 분식집 사장 정숙이가 인사를 건넸어요. 현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특별할 것 없지만 안정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아래 깊숙이 묻어둔 무거운 비밀이 있다는 걸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김 여사였습니다. 파마를 하러 온 거였어요. 현숙아, 요새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숙의 딸이었어요. 올해 35세가 된 간호사였습니다. 잘 지내요. 병원 일이 바빠서 요새는 자주 못 보지만요. 현숙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랬듯 작은 떨림이 일었어요. 수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애 참 효녀야.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김 여사의 말에 현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를 걱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도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이 혼자 키웠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남편 도윤이 있었거든요. 다만 도윤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요. 수진이가 어려서부터 참 의젓했지. 엄마 미용실 일 도와주고. 김 여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현숙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수진이가 초등학생일 때 방과 후면 미용실로 와서 숙제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책상을 한쪽 구석에 놓고 엄마가 일하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던 그 시절이요. 엄마, 배고파요. 그때 수진이가 하는 말에 현숙은 잠깐 손을 멈추고 김밥을 싸주거나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현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숙은 잠깐 미용실을 비우고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밥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현숙은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5년 전, 그 순간 말이에요. 현숙은 젊을 때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했어요. 병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도윤과 함께 울었던 밤들, 아이 있는 집을 지날 때마다 느꼈던 공허함, 시댁에서 받았던 무언의 압박감, 모든 게 아직도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기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을까요? 현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오후에 미용실로 돌아와서 몇 명의 손님을 더 받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결혼한다는 이야기, 누구네 손자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소식. 그런 평범한 동네의 소식들이었어요. 현수가 수진이 결혼 언제 시킬 거야?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35세면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났다는 뜻이었어요. 글쎄요, 본인이 아직 결혼 생각이 없나 봐요. 현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수진이가 혼자 사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미용실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퇴근길에 들렀어요. 수진이는 간호사복 차림이었어요. 밤 근무를 마치고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네, 병원에서 먹었어요. 수진이는 엄마 옆에 앉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동료 간호사들과의 이야기. 현숙은 딸의 말을 들으면서 흐뭇해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별일 없이 지냈지.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현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하루는 없었어요. 매일매일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 언젠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수진이에게 미안한 마음. 이런 감정들이 35년 동안 현숙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엄마, 뭔가 걱정 있으세요? 요새 표정이 좀 어두 보여요. 수진이의 말에 현숙은 깜짝 놀랐어요. 딸은 역시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야, 무슨 걱정.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엄마, 몸 어디 안 좋은 데는 없죠.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이 걱정할 일 아니야. 현숙은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려 했어요. 수진이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현숙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수진이는 현숙이 낳은 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35년 동안 진짜 딸처럼,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왔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현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을 말해야 할 날이 올까요? 수진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잘 숨겨왔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현숙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35년 동안 조심스럽게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현숙은 미용실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했어요. 첫 손님이 오기 전까지의 조용한 시간, 그녀는 어젯밤 꿨던 이상한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미용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려고 하면 자꾸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꿈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을 받고 있는데 미용실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님의 파마를 하고 있던 현숙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마치 미용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숙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현숙의 손에서 파마용 롤러가 떨어졌습니다. 최강일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본 남편의 형이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65세가 된 그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강일이 현숙의 이름을 부르며 맞냐고 물었을 때 현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현숙은 파마 중이던 손님에게 사과하고는 강의를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용실 앞 좁은 골목에서 둘만 남게 됐어요. 강일은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고 거칠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죽었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현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문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강일이 입을 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을 보러 왔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내 딸이라고 말하는 강일의 목소리에 현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일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간호사 자격을 딴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건지 현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숙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현숙의 말에 강일은 자신도 늙었다고, 이제 65세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딸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현숙은 3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와 도윤 앞에 나타난 강일이었어요. 당시 강일은 결혼한 몸이었지만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혼모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강일이 제안했던 거였어요. 동생 부부가 아이를 원한다고 입양을 가장해서 키우면 어떻겠느냐고 말이에요.
현숙과 도윤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그리고 강일은 아버지 행세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다며 수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는 현숙의 말에 강일은 3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반박했어요. 내 피를 나눈 딸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고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현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수진이는 자신의 딸이라고 자신이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일은 핏줄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현숙은 핏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35년 동안 밤새워 간병하고 공부 가르치고 속 썩이며 키운 건 자신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일은 수진이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 말이에요. 하지만 현숙은 3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느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일은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딸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현숙은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모른다며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거냐는 강일의 질문에 현숙은 평생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미용실 안에서 손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마가 다 됐는지 확인해달라는 거였어요. 현숙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일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강일은 자신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안다며 시립병원 간호사 맞냐고 물었어요. 현숙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강일이 이미 수진이에 대해 많이 알아본 것 같았거든요. 미용실로 들어간 현숙은 손님의 파마를 마저 처리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손님도 눈치챘는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조금 피곤하다며 둘러댔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조심스럽게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현숙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강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강일이 수진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을까요? 수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후 내내 현숙은 불안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올까 봐서였어요. 다행히 하루 종일 수진이에게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강일이 병원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현숙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일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현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5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수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첫 미소를 보였을 때의 기쁨, 아프다고 울 때마다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게 가짜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35년간 쌓아온 사랑이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현숙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수진이를 지켜내겠다고. 강일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수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숙은 몰랐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사흘이 지났지만 강일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불안해했지만 일단은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채로 들어선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현숙은 가슴이 쿵했습니다. 혹시 강일이 병원에 나타난 건 아닐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요. 자신을 찾아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강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이의 친아버지를 알고 있다면서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줬다는 거였어요. 현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5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순간이 갑자기 닥친 거였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면서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일이 대체 수진이에게 어디까지 말한 걸까요? 수진이의 눈빛이 현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이 무슨 뜻이냐고, 자신이 몰라야 할 진실이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수진이가 더 다그쳤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 뭔가 비밀이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현숙은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는 모르겠다고, 아마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일 거라고 말했어요. 수진이에게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었습니다. 엄마의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다고요. 자신과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현숙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입양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수진이는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슬프게 할까봐 묻지 못했었다는 거였어요. 현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35년 동안 혼자 그런 의심을 품고 살았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숨겨진 진실 같은 건 없느냐고요. 현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수진이는 분명히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간 후 현숙은 강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5년 만에 처음 하는 통화였습니다. 현숙은 강일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수진이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고, 약속을 어겼다고 따졌어요. 강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수진이도 성인이고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현숙이 수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르느냐고 항의하자 강일은 그런 혼란도 일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현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수진이 마음을 안다는 걸까요? 강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말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현숙은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받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그런데 혈액형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수진이는 B형인데 현숙과 돌아가신 도유는 모두 A형이었어요. 의사가 부모가 모두 A형인데 자녀가 B형인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숙은 식은땀이 났어요. 35년 동안 혈액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자신이 정말 엄마 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그 할아버지가 준 전화번호를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으면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절망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현숙은 35년 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수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자신의 전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불임이라는 절망 속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비밀이 따라왔던 거예요. 현숙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비밀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였어요. 강일의 등장으로 모든 게 달라져 버렸거든요. 35년간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숙은 미용실 문을 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으면 직접 연락해보겠다는 그 말이요. 오전 10시쯤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근무 중이라 바쁠 텐데도 걱정이 앞섰어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새 그 일로 잠을 못 잤다고,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현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온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근무가 끝나면 그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보겠다고요. 더 이상 모른 채로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자신이 설명할 테니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이미 결심이 선 듯 단호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현숙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에 손님을 받으면서도 현숙은 계속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강일에게 연락할까요? 강일이 수진이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후 3시쯤 현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통화했다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현숙은 가슴이 쿵 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함께 오면 안 되냐고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만나기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고민했어요. 가지 않으면 수진이 혼자 강일과 만나게 되고, 가면 35년간 숨겨온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6시,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현숙과 수진이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일이 들어왔어요. 35년간 만나지 않았던 사이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강일은 수진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5년 만에 보는 친딸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컸다며 예쁘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색해하면서도 강일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든다고 나중에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강일이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수진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현숙은 강일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일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수진이의 친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현숙과 도윤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현숙은 강일의 말을 중간에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일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당시 자신이 결혼한 상태였는데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여자는 미혼모가 되기를 거부했고, 마침 아이를 원하던 동생 부부에게 부탁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의 친어머니는 누구냐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했어요. 강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수진이의 친어머니는 수진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친어머니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죠. 현숙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강일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충격받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일은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모든 걸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이상함이 모두 설명됐거든요. 왜 가족들과 닮지 않았는지, 왜 혈액형이 다른지, 왜 성격이 달랐는지. 현숙은 수진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몸을 피했어요. 35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현숙을 보며 물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수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진짜 딸처럼 여겨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35년간의 삶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강일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현숙은 강일에게 화를 냈습니다. 35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일은 그때는 어렸다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자 있고 싶다고, 집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현숙이 따라가려 했지만 수진이는 혼자 가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엄마 얼굴도 보기 싫다는 말까지 했어요. 수진이가 떠난 후 강일과 현숙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5년간의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현숙이 강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냐고, 수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기쁘냐고 따져 물었어요. 강일은 일시적인 혼란일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진이도 이해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35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그날 밤 현숙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35년간 함께했던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강일의 등장으로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현숙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강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가족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수진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숙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현숙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수진이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했습니다. 현숙은 딸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 밤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가 일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부에게 수진이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가 3일 전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했어요. 현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가 직장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날 밤 현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현숙은 미용실을 일찍 닫고 수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이 사는 동네, 학창시절 추억이 있는 장소들. 하지만 어디에서도 수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앞에서 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눈은 퀭하게 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숙은 반가워서 달려갔지만 수진이는 피하듯 몸을 돌렸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짐을 가지러 왔다고,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5년 동안 거짓말하며 산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진짜 아버지와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현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가 강일에게 간다는 뜻이었어요. 현숙은 필사적으로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그 사람은 3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엄마는 35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수진이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짜 딸처럼 여겨서 비밀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알겠지만 자신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고, 35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현숙은 절망했습니다. 35년간 최선을 다해 키운 딸이 이렇게 떠나간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현숙은 수진이 뒤를 따라가며 계속 말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겠다고 했다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숙은 강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3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짐을 다 싼 수진이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3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현숙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보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고. 이 집은 언제나 수진이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눈물을 보였지만 곧 돌아서서 집을 나갔어요. 현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함께했던 딸이 정말로 떠나간 거였어요. 그날 밤 현숙은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어요. 35년간의 추억들이 가득한 집이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현숙은 자신을 탓했어요.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아예 강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는 떠났고 35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강일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3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현숙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35년 동안 의심하면서도 제대로 묻지 못했던 자신이,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어요. 강일의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일은 수진이를 보고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정말 오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수진이는 강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받아줄 수 있냐고, 35년 만에 나타난 딸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물었어요. 강일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35년간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은 다르다는 걸요. 그날 밤 서로 다른 곳에서 현숙과 수진이는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35년간 이어져 온 모녀의 인연이 하루아침에 끊어진 거였어요. 현숙은 빈집에서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울었고, 수진이는 낯선 집에서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문에 빠졌어요. 35년간 지켜온 평범한 행복이 완전히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그동안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어요. 미용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진이가 어디 갔느냐고 물어봐도 현숙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친구 집에 잠시 있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현숙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수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오히려 수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35년 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과 남편 도윤이에게 강일이 제안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강일의 제안이 마치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거였어요. 수진이에게 진실을 숨기기로 한 그 순간부터요. 처음에는 수진이가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35년 후에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일주일 후 어느 날 현숙은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강일의 집 주소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을 향해 갔어요. 강일의 집은 현숙이 사는 동네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법 큰 아파트였어요. 35년 동안 강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숙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수진이가 나왔어요.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현숙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숙은 수진이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현숙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으로 가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현숙은 35년간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가장 먼저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35년 동안 진실을 숨겨서 미안하다고, 수진이의 알 권리를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했어요. 불임이라는 절망 속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을 때의 기쁨,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 첫 걸음마를 뗄 때의 뿌듯함. 현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전부였다고, 진짜 낳은 딸보다 더 소중했다고 했어요. 밤새워 간병했던 기억들, 아플 때마다 함께 울었던 순간들, 학교 행사마다 달려가서 응원했던 일들. 35년간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낳아주지는 못했지만 수진이의 첫 울음소리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고,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진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지만 수진이를 사랑한 마음만큼은 진짜였다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강일과 지내면서 느낀 걸 말했습니다. 강일은 분명 친아버지였지만 3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무엇보다 진정한 애정을 느끼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일이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의무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35년간 부재했던 시간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화가 나서 생각을 제대로 못했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현숙이 35년 동안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현숙을 보며 말했어요. 진실을 숨긴 건 화가 나지만 그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현숙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수진이를 꽉 안았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가장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일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해준 사람을 그냥 떠나기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현숙은 함께 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어요. 강일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35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강일의 집으로 갔어요. 강일은 현숙을 보고 놀랐지만 수진이가 설명하자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강일에게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정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일은 실망스러워했지만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35년간 부재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강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수진이를 일주일 동안 돌봐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강일도 동의했어요. 다만 가끔씩 수진이 안부는 물어봐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완전히 연을 끊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과 수진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역시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라고, 35년간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35년간 지켜온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현숙은 생각했어요. 진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지만 수진이와 함께한 35년의 세월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35년간의 비밀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치유한 건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 일도 다시 시작했고, 현숙도 미용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35년간의 비밀이 드러난 후, 오히려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진이는 어린 시절 궁금했던 것들을 현숙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자신의 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태어날 때는 어땠는지. 현숙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강일이 갑자기 미용실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한 달 전 수진이가 떠날 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고 약속했는데,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현숙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고,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강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절박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강일이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라고 했어요.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거짓말은 아니겠죠? 강일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은 게 맞았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현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지만 죽는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강일이 현숙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진짜 아버지로서 뭔가 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숙은 난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제야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강일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숙은 수진이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일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현숙은 수진이에게 강일의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수진이는 고민했습니다. 강일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인연을 끊는 게 나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수진이는 결국 강일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는 강일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강일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져 있었어요. 병마가 그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일은 수진이에게 사과했어요. 3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나타나서 혼란만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강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들었습니다. 강일이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수진이가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35년간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거절했어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자신에게는 이미 진짜 가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자신이 친아버지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인 관계와 진짜 가족은 다르다고, 자신에게는 현숙이 진짜 엄마이고 이제 와서 바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일은 마지막으로 친권을 주장해봤어요.
자신이 죽기 전에 수진이가 법적으로도 자신의 딸임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수진이가 강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고 엄마는 자신을 키웠다고, 자신에게 진짜 엄마는 현숙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강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간 품고 살았던 아버지로서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강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병은 안 됐지만 이제는 서로의 길을 가자고 말했어요. 강일이 혼자 남겨진 후 현숙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숙은 강일에게 말했어요. 35년 전 선택의 결과라고. 그때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아버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일의 마지막을 동정한다고도 했어요. 혼자 죽어가는 게 안쓰럽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일은 현숙에게 고마워했어요. 35년 동안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자신이 못한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수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일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자신이 죽어도 수진이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더 이상 수진이 인생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강일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현숙은 신문 부고란에서 강일의 사망 소식을 확인했어요.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현숙은 약속대로 수진이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평온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35년간의 비밀, 강일과의 갈등, 모든 게 정리된 거였어요. 현숙과 수진이는 다시 둘만의 평온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관계로 말이에요. 수진이는 가끔 물었어요. 강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요. 현숙은 그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마지막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수진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둘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숙의 미용실 앞에는 여전히 현숙이네 미용실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더 자주 들르게 된 거였어요. 병원 근무가 끝나면 미용실에 들러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35년간의 비밀이 드러난 후 오히려 모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수진이는 현숙에게 뭐든 물어볼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궁금했던 것들,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입양 당시의 상황들. 현숙도 아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냐고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늘이 자신이 이 집에 온 지 정확히 35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날을 수진이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었다고.
35년 전 오늘 자신이 현숙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현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갓난아기였던 수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그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자신의 전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순간을요. 수진이가 꽃다발을 현숙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3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줘서 고맙다고, 진짜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수진이를 꽉 안았어요. 35년 전에도 이렇게 안았었지만 지금의 포옹은 그때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비밀도 없는 순수한 사랑의 포옹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혈연 관계가 가족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35년간 현숙이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진짜 모성애라고 말했습니다. 현숙도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수진이를 키우면서 진짜 엄마가 됐다고, 수진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35년간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독거노인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했어요. 현숙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다니 뿌듯했어요. 수진이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반가워했어요. 수진이가 35세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었거든요. 좋은 사람이면 만나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의사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준다고 말했어요. 입양된 사실을 털어놨는데 전혀 개의치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현숙은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고 말했어요. 수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는 그 의사를 현숙에게 소개했어요. 박준호라는 이름의 38세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현숙은 준호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현숙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거든요. 준호는 현숙에게 말했어요. 수진이에게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35년간 혼자서 딸을 키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현숙은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이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어요. 준호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숙은 좋은 사람 같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행복하면 된다고, 자신은 수진이의 선택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현숙은 수진이의 드레스를 입혀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35년 전 갓난아기로 품에 안았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신부가 된 거였어요.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런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평생 고마워할 거라고 말했어요. 결혼식에서 수진이는 현숙을 소개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라고 말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모성애의 이야기였거든요. 현숙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35년 전 강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결국은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요. 물론 그 과정에서 비밀을 숨긴 것은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사랑으로 키운 것, 진짜 엄마가 된 것, 그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후 수진이는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현숙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였어요. 현숙은 이제 혼자 살게 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자주 들렀고 준호도 함께 와서 안부를 물었거든요. 1년 후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현숙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에게 많이 배워야겠다고 35년간 자신을 키운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고 했어요. 현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고, 그것만이 진짜 육아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5년 전 품에 안았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었어요. 현숙과 수진이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35년간의 비밀은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한 건 사랑이었어요. 현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맺어진 이름이 있다고. 자신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엄마였다고요. 35년간 지켜온 사랑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